예,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 부지한 매수 청구입니다. 먼저 줄 긋고 설명해 드릴게요. 1번 도시계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 결정을 10년 이내 체크합시다. 10년 이내. 도시계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 시설 사업에 체크합시다.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냐는 경우 바로 건너뛰고 당해 도시계 시설 부지로 된 토지 중 체크합시다.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 토지 소유자는 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크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적 시정 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줄 거 놓고 그 다음 읽어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다. 1번 이 법에 의해서 시설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시행자. 2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도시계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는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설치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르면 설치 의무자. 그건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듣고 이해해야 돼요. 2번 매수 신청 2번 안중에 통과고 3번에 1번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숫자 2개 나옵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적 시정수에게 알려야 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결정하려고 2년 내 매수해야 된다. 2개 잡아야 돼요. 내 땅 사가 언제까지 결정하고 6개월. 사기로 했으면 2년 내에 사야 됩니다. 6개월도 암기하고 2년 암기해야 돼요. 6개월 내에 결정하고 통보했고 2년 내에 사야 된다. 2번 매수 절차입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치법 준용입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에 체크할래요? 매수 가격 매수 절차입니다. 매수 가격 매수 절차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왜 그러는 거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이해해야 돼요. 4번 시설 채권인데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 매수할 때 체크합시다. 현금으로 대금지급입니다. 현금으로 대금지급.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매수 의무자가 체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인 경우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면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다. 그 사유가 1번 토지 소유자가 채권 받기를 원할 때 2번 신경 써야 돼요. 부재부동산 소유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입니다. 문제가 3천만 원 초과하면 전액 그러니까 전액이 아니고 3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 초과되는 금액만 채권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채권 줄 수 있는 사유가 3가지요. 첫 번째 소유자 원할 때, 두 번째는 원치 않더라도 부재부동산 소유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 또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 그러면 초과되는 금액은 채권 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상환기간인데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 이내입니까? 10년 이내 체크하고 10년 이내. 그 이율은 줄 거 봐요. 이율은 줄 거 놓고 자 이율은 줄 거 놓고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인가받은 금융기관 등 전국 영업하는 금융기관 적용하는 1년 만기 지원경 평균 이상되며 구체적인 상한기가 이율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시군 체크합시다. 조례로 정한다. 이율은 얼마라고요? 조례로 정한다.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 이자율도 조례. 왜 조례인가?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이해해야 돼. 자 3번 발행 절차입니다. 시설채권의 발행 줄게요. 시설채권의 발행 절차 줄 거놓고 시설채권의 발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크합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5번입니다. 5번.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를 매수하지 않냐는 경우 56조 규정에 의한 체크합시다. 허가를 받아. 허가 없이 허가를 받아. 이거 보니까 허가를 받아. 건축물 공개물 설치할 수 있다. 1번 3층이야. 단독 3층이야. 2번 1종된 3층이야. 3번 2종된 3층이야. 4번 공작물. 왜 3층 이하인가? 이거는 5월달 가야 여러분이 할 겁니다. 왜 3층 이하인가? 왜 3층 이하냐?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 왜 가설은 3층이냐? 그러면 2층도 아니고 4층도 아니고. 그걸 이해하려면 5월달쯤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6번. 도시계 시설 결정의 실효 등 도시계 시설 결정 일몰제. 자, 6번 중요합니다.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 시설에서 고시로부터 체크합시다. 20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거나 도시계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하여튼 공법에서 실효가 나오면 언제 실효는 100% 다음 날, 100% 다음 날. 자, 그럼 그 뒤에 보지 말고 실효고시 합니까, 안 합니까? 실효고시 반드시 합니까?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결정고시 한자만 실효고시 할 수 있어요. 그 매번 쓰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끝내라니까. 시그와 조정구역 실효 안 배웠습니까? 시그와 유보기간 몇 년이요?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13년 정하면 13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되고 실효고시 합니까? 반드시 하지. 누가 한다고요? 결정고시 한 자가. 결정고시 누가 했는데? 시가 조정 결정시 누가 했어요? 원칙은 시도, 예외 국장이니까. 국장하고 시도가 실효고시 하고 어디다 합니까? 장관 어디다? 관보에다. 시도는 어디다? 공보에다. 안 하면 실효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도 다음날 실효 됐습니다. 라고 정리 쫙 해줬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20년이 되는 다음날 실효되면 실효고시 반드시 합니까? 반드시 해야지. 누가 한대요? 결정고시 한 자가. 결정고시 누가 했는데요? 결정고시 누가 했어요? 누가? 기반이 있으니까 국장, 시도, 대도시장 결정고시 했으니까 국장, 시도, 대도시가 실효고시 해야지. 어디다 하겠어요? 장관은 관보고 나머지는 공보고. 실효고시 안 하면 실효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됐다니까. 다음날 이미 실효는 됐다니까. 그런 내용은 변함이 없이 언제나 다 똑같다고. 나올 때마다 계속 하면 이 뚱뚱한 책을 언제 다 끝내려고. 한번 설명을 짜게 해주면 그런 건 기억을 해야지. 그래서 6번 중요합니다. 20년이 지나서 설치가 안 되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큰 오버이죠. 시설 결정이 해제 건 건데 이게 가장 최근에 생긴 제도, 이 제도가. 자, 또 다 읽어놓고 설명할게요. 자,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도시계 시설 결정이 된 도시계 시설을 가로 건너뛰고 을 했죠. 그 다음 자, 동그라미 1번 써봐. 1번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래서 동그라미 1 한번 써보라고. 동그라미 1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 다음에 또는 거기에다 2 고실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가 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냐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 또 10년이 지난 설치가 안 됐다. 그때는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황과 단계부 집행계획을 해당 체크합시다. 지방에 보고해야 된다. 지방에 보고해야 된다. 지자체장은 지방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들 중 도시계 시설증 해제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 등에 대해서 최초로 지방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에 보고해야 된다. 2번 자, 보고받은 지방에는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지, 시장, 군수에게 체크합시다. 도시계 시설 결정 해제 권고할 수 있다. 해제 권고할 수 체크하고 지방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 등에 대해서 해제를 권고할 경우에는 현황 등의 보고가 지방에 접수한 날부터 체크합시다. 90일 내에 해제 권고 서면을 지자체장에게 보낸다. 90일만 잡아놓고 3번에 1번 시설 결정 해제 권고받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권고받는 날부터 1년 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를 결정해야 된다. 1년 내 결정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1년 내 이 경우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이 하고 해제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고 1년 내 해제 결정해야 된다. 기억해야 돼요. 1년 내 해제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 지자체장은 지방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 권고받고 6개월 내 소명해야 한다. 좀 복잡하죠? 그냥 설명할 테니까 설명 들어보면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노트 19페이지 펴놓고 19페이지는 시험 문제 100% 나오니까 통째로 머리에 넣어야 돼요. 자, 먼저 19페이지 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무슨 전제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이거 먼저 알고 시작합시다. 자, 갑이 이러고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땅 가지고 있으면 자기 땅에다가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쓸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국토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국가는 국민들에게 한정된 자원인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 뭐 하지 마세요? 개발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이제 갑은 개발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절대 하지 마라는 아니에요. 일단 하지 마, 하지 마. 그렇고 하고 싶으면 법이 정하는 기준만 갖춰라. 그럼 어쩔게? 금지를 풀어줄게. 금지를 푸는 걸 보고 우리 뭐라 한다? 허가. 허가를 받게 되면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개발할 수 있다 없다?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분명히 개발할 수 있었는데 법에서 어쩐다고요? 하지 마라.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법이 정하는 기준만 같이 뭐 해준다? 허가를 해준다. 허가를 해주면 이 금지가 없어져. 금지가. 그럼 어쩐다고요? 다시 개발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갑은 땅 가지고 있으니까 개발할 수 있는데 법에서 하지 마라.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으면 어쩌라? 허가받아라. 허가받으면 어쩐다? 개발한다. 허가는 누가 해줍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허가해줍니다. 누가 해준다고요? 도시를 관리하는 장.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허가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든 땅이 다 모든 땅은 개발할 수 있다? 하지 마라. 안 되는 거예요. 허가받으면 되는 거예요. 허가는 누가 한다?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모든 땅이 이러는데 이제 이 토지에 뭐가 결정되냐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이 도시계획 시설이 딱 결정되면 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됐으니까 이 땅은 뭐다 이제 도시계획 시설부지다.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왜? 시설이 아닌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는 법에서 뭐라 그래요? 허가를 해주지 마라 그래요.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개발은 뭐 하지 마라? 허가하지 마라. 얘한테 허가권을 뺏었다니까. 그럼 얘는 허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뭐가 안 된다? 개발이 안 된다. 이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노트 보면 노트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노트 18페이지 보게 되면 먼저 밑에 있잖아요. 4번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조치.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됐다. 써놨죠.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개발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법에서 허가를 해주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이제.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도로가 결정됐어요. 도시계획 시설 부지 결정됐어요.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하고자 할 때 허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되면 시설만 허가 준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봐야 안 봐요? 보겠죠. 어떻게 해서 이 피해를 갖다가 구제해 줄까요? 지금 하고자 하는 질문. 어떻게 권리구제할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몇 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미집행 한마디로 설치가 안 됐다. 집행이나 설치나 그 말이니까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됐다. 노트 19페이지 보니까 쓰지 말고 들어야 돼. 펜 넣고 펜 딱 놔요. 펜 넣고. 지금부터 노트 19페이지 설명하고 있으니까 쓰지 말고 들어야 돼요. 10년 내 설치가 안 되고 그리고 땅이 있는데 자 이만큼 갑이 가지고 있고 이만큼 을이 가지고 있고 이만큼 병이 가지고 있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지목이 됩니다. 지목이 되면 원래 뭐 할 수 있는 땅입니까? 예, 지목이 되면은 건축할 수 있는 땅이고 을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지목이 전입니다. 뭐 하라는 얘기요? 농사를 지어야 될 땅이요. 병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지목이 임하면 뭐예요? 산은 뭐 한다? 바라본다. 뭐 해서 그냥 바라봐야지. 애초부터 뭐 할 수 있는 땅이다? 건축할 수 있는 땅, 농사 짓는 땅, 바라보는 땅인데 이 대니, 전이니 이거 우리가 붙여놨습니까? 국가가 붙였습니까? 국가가 분명히 뭐 할 수 있다고? 내 땅은 개발할 수 있다고, 농사 지을 수 있다고, 바라볼 수 있다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도로가 쫙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나는 이제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할 수 없다? 허가해주지 말하니까. 이러니까 얘는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를 농사 지을 수 있다 없다? 도로 설치가 안 됐어요. 설치가 안 됐어요. 도로 부지일 뿐이지. 농사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개발이 아니에요.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아, 내 마음이 눈 뜨면 보이는데 바라보지. 그러면 얘들은 본래 용도로 써요 못 써요? 쓰죠.
피해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피해봤지? 얘가 피해봤지.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한테 내 땅 사가세요. 내 땅 사가라고 하는 이 권리를 주겠다. 매수 청구.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사가라고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공사할 사람한테 공사할 사람. 그 공사할 사람 누굽니까? 그게 시행자지. 그럼 아까 우리가 시행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을 와야 이해를 해요. 얘 먼저 해버리면 이해가 안 돼, 얘가. 그러면 시행자가 누구라는 거 배웠잖아요. 시설사업 시행자는 이 법의 규정만 없으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 간다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에게 내 땅 사가라 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는 의무가 되는 거, 의무가. 할 수 있다라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원칙적인 시행자고 예외적인 시행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누구도 있고 국장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비행정청도 있고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을 살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아까 봤듯이 이 법에서 시행자가 국장, 도지사, 비행정청 있으니까 이렇게 시행자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지정된 시행자한테 해야 할 것이고 또 이 법이나 다른 법에서 이런 시설은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한다는 의무자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의무자한테 해야 할 것이고 그때 설치 문제가 A고 관리 문제가 B면 누구한테 할 것이고 저 땅을 누가 사야 되겠는가 해석해야지. 누가? 설치하래가 사야지. 설치하래가. 당연히 설치 의무자한테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시행자는 대답을 해야죠. 이제 내 땅 사가. 대답한다. 언제까지? 6개월 내. 6개월 내에 산다 만다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과를 통보하는데 결과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 사겠다. 어쩐다고요? 거부. 어쩐다? 산다. 매수. 매수하기로 했으면 아까 몇 년 내에 산다고요? 2년 내에 산다. 매수하기로 했으면 2년 내에 사야 된다. 거부 결정했으면 권리구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가면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불만이냐 물어보세요. 건축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그러면 너는 이제 뭐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해라. 건축해라. 아까 어쩐다 했는데 허가 안 해준다 했는데 이제는 어쩐다? 허가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권리를 구제하겠다. 허가받아 개발한다. 2년 내 이 사기로 했으면 몇 년 내 사라고요? 2년 내. 2년이 지나도 안 사준대요. 그래? 그럼 너도 허가받아서 개발해라. 이랬을 때 허가받아 개발할 때 갑이 12년 됐네 이러면 12년 6개월이네 500층짜리 빌딩을 지어놓읍시다. 그러면 나중에 도로 설치할 때 저거 전부 다 돈 주고 보상. 그러면 나중에 공사 못하는 거. 하더라도 잠시 하다가 나중에 치울 수 있는 거. 가설, 임시적인.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시적이다, 가설이다. 그게 뭐라고요? 3층이요. 3층 이하 되는 단독주택, 3층 이하 되는 1종건세, 3층 이하 되는 2종건세, 그리고 공작물. 1종건생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소매점. 2종건생 생각나는 거 어디 있어요? 네? 안 마실서. 해필 생각나 또 여기서 또 안 되는 거 생각나요. 중개사무소 2종건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상 건축법을 갔다가 와야 돼요. 건축법 공부하고 다시 와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다고. 건축법 시간에 배워야 되니까. 허가받아서 이런 건 할 수가 있고, 자,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하기로 했으면 이제 매수 대금 지급했는데, 매수 대금은 원칙, 그러면 원칙은 현금입니다. 법에서 원칙은 현금입니다. 현금. 원칙은 현금인데, 예외적으로 채권 줍니다.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은 누구만 발행한다? 지자체만 발행한다. 꼭 지자체가 나면 앞에는 국가 나오니까 국가 들어오지 말고 지자체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유 아까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채권 받기를 원할 때. 원치 않더라도 부재부동산 소유택이 3천만 원 초과 금액. 비업무용 토에서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그러지 말고 초과되는 금액만.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 이내에서 10년 이내에서 절해. 이런 걸 암기해야 돼요. 5년, 7년, 10년 시험에 물어보니까 10년 이내에서 절해. 채권의 이자율은 이거 앞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모든 채권의 이자율은 삼성이 발행하면 이자율 몇 프로라고요? 삼성한테 물어봐라. 왜? 삼성이 정하니까.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하긴 뭐하는 저 했대잖아요. 모든 채권의 이자율이니까 한 문제니까 잊으면 안 돼요. 발행자가 정합니다. 모든 채권의 이자율은 언제나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가. 지금은 발행자가 누굽니까? 지자체. 그러니까 뭘 보라고요?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이미 다 나와 있다. 서울특별시가 채권 발행하면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몇 프로 이미 나와 있다고 이것은. 지자체가 발행한 조례. 상환기한은 10년 이내에서 조례. 이자율은 조례. 자, 그럼 채권을 어떻게 발행할까요? 발행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쓰고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저 법을 쓴다. 이 법이 뭐고? 특별법이고 저 법이 뭐다? 일반법이다. 그 일반법 우리가 이제 찾아야 돼. 일반법 같다. 그러면 채권을 누가 발행하냐? 국가가 발행했을 때 절차를 정한 법. 채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했을 때 절차를 정한 법. 일반 사인이 발행했을 때 그 절차가 무슨 법에 있냐? 국가가 발행하면 무슨 법? 국채법. 거기 다 써놨어요. 국가가 발행하면 무슨 법? 국채법. 지자체가 발행하면 무슨 법? 지방재정법. 우리 같은 사람, 현대 삼성 이런 사람이 발행하면 무슨 법? 상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게 나중에 시험 문제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주택법 시간에 국민주택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 국가가. 그러니까 무슨 법? 국채법.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한다? 일반 건설회사, 토지특공사하고 등록사업자. 민간이 발행하니까 상법.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 지자체가 발행하니까 지방재정법. 그러니까 얘를 얘 잊으면 안 되지. 지자체가 발행하니까 이자는 조례고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이고. 채권 매수하면 사드린다. 자, 매수할 때 얼마 줄까? 매수 가격. 어떻게 매수할까? 매수 가격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쓰고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생각해야지. 빨리 생각해야지. 무슨 법이 나겠습니까? 저거 무슨 사업이요? 공익사업. 취득하고 돈 줘야 되고.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 사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해를 않고 암기를 하게 되면 이 공치법하고 지방재정법 법을 바꿔요. 단순히 암기하면 못 푼다는 얘기예요. 명칭을 봤으니까. 채권 발행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지자체가 발행하니까 지방재정법이고. 매수 가격 절차 어떻게 사냐? 절차 돈 얼마 주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공치법이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돼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설치가 안 돼요. 그때는 어쩐다? 10년이 아니고 20년이네. 2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20년이 되는 다음 날 자동적으로 효력이 이른다. 실효된다. 실효것이 한다? 한다. 누가 한다? 결정것이 한자가. 안 해도 실효는 됐다. 요즘 해가 몇 시에 져요? 지금 해 졌어요? 안 졌어요? 졌습니까? 그럼 해가 한 5시 50분 집니까? 해 지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일몰. 그럼 때 되면 해 떨어진다. 때 되면 해 지는 거. 뭐라고? 일몰.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일몰제 그러면 일몰제. 그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소멸한. 그래서 일몰제. 여기까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 그러면 가장 늦게 생기는 게 자, 시설 결정 고시하고 지금 생각해 봤더니 꼭 이거 설치해야 되냐? 뭐 설치 필요성이 없다 이거. 결정해놓고 이제 생각해 봤더니 야, 그거 굳이 안 해도 되겠다. 또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다. 이럴 경우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됐을 때 이랬을 때 누가 해 그러면 지자체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지자체장이 그 사실을 지방의회에다 보고합니다. 지자체장이 그 사실 지방에 보고한다.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어쩌세요?
해제하세라고 권고한다. 언제까지? 90일 내에 해제하라고 권고한다. 해제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몇 년 내 해제라? 1년 내 해제라. 이제 판단 잘하세요. 해제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1년 내 뭐라? 해제라. 해제를 하려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정권이 있어야만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권이 있어야. 자, 그러면 특별시장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모르면 또 빨리 컨닝해요. 3번이니까. 기반시설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오늘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노트 10페이지 위에 박스 반드시 암기해서 봐야 돼요. 노트 10페이지 맨 위에 박스 10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반드시 암기하라고. 그걸 가지고 지금 몇 번 하는 거야, 몇 번 지금. 또 해, 지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도로 뭐라고요? 기반시설 결정을 누가 하냐? 국장, 시도, 대도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제를 할 수 있다니까. 결정을 못하면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해제하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지자체장 이하입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 이 중에서 해제할 수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다. 그걸 찾아야 된다고 지금. 그러면 특별시장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제할 수 있죠. 또 누구? 광역시장도 되죠. 또 누구도 되고 특별자치시장도 되고 또 특별자치도시사도 되고 또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까지는 결정할 수 있으니까 몇 년 내? 1년 내 뭐하고 해제 결정하고 뭐한다? 고시한다. 그러면 이제 누굽니까? 시장 군수. 시장 누구 빼고 대도시 빼고 시장하고 누구는 군수는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쩌라고? 시장 군수가 만들어서 결정해 주세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누구한테 신청하라고요? 도지사. 도지사한테 해제해 주세요라고 얘는 신청한다. 신청. 도지사한테 신청해요? 국장한테 신청해요? 그런 게 우리 시험 문제야. 누구한테 신청한다? 도지사한테. 신청받은 도지사는 몇 년 내? 1년 내뭐 한다? 해제하고 고시한다. 그리고 잘 봐요. 해제 고시할 때. 자, 시장,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했더니 도지사가 1년 내 해제하고 고시한다. 이때 고시를 도지사가 합니까? 시장 군수가 합니까? 그게 2년 전 시험 문제입니다. 시장 군수가 고시해요? 도지사가 고시해요? 이게 그렇게도 안 돼, 이게. 자. 아니, 흔들리지 말라고. 시가와 조정교를 갖다가 시가와 조정교, 시가 조정교. 이거 결정을 누가 했다고요? 결정을 누가 하더라? 원칙은 누가 하더라? 시도지사. 이외 누가 하더라? 국장이 하더라. 몇 년 했대요? 17년 했대, 17년. 17년 끝났습니다. 자, 국장, 시도지사가 시가와 조정교 지정하고 뭐 했죠? 고시했죠? 누가? 얘가 지정하고 얘가 고시하고 얘가 지정하고 얘가 고시하고 몇 년 됐어요? 17년 됐어요. 17년에 딱 되니까 17년에 되는 다음날 어쩐다고? 해제된다고. 어쩐다고? 싹 없어진다고. 그러면 17년 동안 주민들은 꼼짝 말에 개발 못 하겠는 거야. 17년 딱 지났으면 다음날 풀렸으니까 주민들은 알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풀린지 안 풀린지 주민들이 손가락 세고 살겠냐 이런 얘기요. 그런 것들하고요 알려줘야 된다고. 해제되면 뭐 해야 된다고? 고시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해제 고시를 누가 하는가? 이거는 한번 딱 잡으면 바꾸지 말라니까. 해제 고시는 이거는 반드시 합니까? 어찌하죠?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누가 한다고? 누가? 해제 고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결정권자만이 해제할 수 있고 결정고시 한자만이 해제 고시 할 수 있고 어디다 한다고? 어디에다가? 결정권자가 국장이 어디에다? 관보에다. 지자체면 어디에다? 공보에다. 해야 되는데 해제 고시 안 하면 해제 됐다고 안 됐다고요? 해제 고시 안 해도 이미 해제 실효는 됐다 이 얘기입니다. 언제요? 다음 날.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줬으면 중간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20년이 지나도 자 도로 결정하고 20년이 지나 설치가 안 되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된다. 해제 고시나 실효 고시는 똑같은 말이니까 실효 고시 한다? 반드시 한다. 누가 한다? 결정한 자.
누가 있는데? 국장이 있으면 국장. 시도 대가 있으면 시도 대도시장. 어디에다? 관보나 공보에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뭐가 틀리냐. 지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대도시, 시장까지는 자기가 결정고시 하니까 직접 해제하고 고시하고,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는 만들긴 해도 결정을 못하니까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하면 도지사가 신청받고 1년 내 해제하고 고시 누가 한다? 도지사가 한다. 시장, 군수 할 게 아니지.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없는데 그것도 누가 한다? 도지사가.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한 번 더 딱딱 정리해서 잊어먹으면 안 되고 계속 반복. 공법 어렵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공법 어렵나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법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앞전 얘기했습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자, 어렵다는 뜻은 내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어렵다는 얘기고,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서요. 어렵다가 아니, 지금 어렵다가 아니고 뭐라고? 지금은 모르겠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전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요? 도대체 정신사나워요. 그러니까 듣는 분이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 모르니까 답답하죠? 들으면서. 강의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 모른다는 걸 뻔히 알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누가 답답해요? 이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국계법을 이해하려면 국계법, 개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해를 하려면 뺑 돌고 일이 와야만, 이때쯤에 얘가 조금씩 이해가 다도 아니고 그래야 조금씩 이해돼요. 그럼 이것들을 먼저 해보지. 2, 3, 4, 5는 국계법 모르면 나머지는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법들은. 그러니까 한 바퀴 빙 돌 때까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스타트 한 거니까 11월 달은 스타트, 11월 달은 준비 운동 하고 1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1월 달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공부는 이제 3월 달부터 이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물어봐요. 반복시키려고. 스트레스 받겠지만 반복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이 지금 노트 보면 노트에 이거 지금 설명 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남았어요. 잘 봐요. 자, 지자체장이 설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보고하니까 지방회가 그래 해제해라. 며칠 내? 90일 내. 그런 거 어쩐다? 몇 년 내? 1년 내 해제하고 고시했다. 시장은 자기가 못하니까 도지사한테 신청하니까 도지사가 1년 내 해제하고 고시해줬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얘도 있잖아요. 10년 내 설치가 안 됐습니다. 지자체장이 지방에 보고합니다. 왜 보고한대요?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고하니까 지방이가 그래요? 해제하세요. 라고 말하니까 지자체장이 이거는 설치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해제하면 안 돼요. 해제하면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설치 못했을 뿐이지 해제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사유를 갖다가 권고받고 언제까지? 6개월 내에 그 사유를 소명해라. 해제하면 안 됩니다. 설치가 꼭 필요하니까. 그러면 얘는 6개월 내에 소명하고 설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렇게 안 된 애들은 처음 보고한 때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보고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내용들이 노트 19페이지니까 노트 19페이지는 그 통째로 안 해요. 통째로. 19페이지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19페이지 내용 설명 다 해줬잖아요. 이제 읽어보면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몰라요? 몰라. 안 나가세요. 몰라도 안다고.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기반 시설이 끝나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뭐가 끝났습니까? 기반 시설 끝납니다. 기반 시설 끝나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이고 정비 사업은 도정법이고 이제 어디 갑니까? 지구단위 갑니다. 지구단위. 지구단위도 한 문제짜리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모르면은 나중에
뭡니까? 신도시 같은 데 가서 중개 못합니다. 중개 지구단위 모르면.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있죠. 신도시 만들 때 그때는 지구단위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 들어가서 중개해야 수수료 가지고 웬만큼 돈 법니다. 구도시, 도시가 안정되어 있는 데 백날 중개해보자 나올 거 없어요. 자, 여기가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가 개발이 될 때는, 하나의 도시가 개발이 될 때는 전부가 개발이 될까요? 일부가 개발될까요? 일부. 하나의 도시를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도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도시가 어디입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예요? 하나의 도시. 도시계획이 뭔데?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니까. 하나의 도시가 개발될 때는 일부 개발되지 전부 개발은 됩니다. 이 일부 개발이 하나의 도시 전체하고 균형을 갖는 개발이 되기 위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의 무엇을 단위로? 지구를 단위로. 송도 지구, 청라 지구, 노년 지구, 지구 그러니까 지구 단위로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를 명칭이 뭐가 나온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왜 지구 단위 나온가 처음에 설명 다 해줬어요. 첫날 수업하면서.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데 이 계획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고 한마디 합니다.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 여기 개발할 때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맞춘다. 안 맞추면 처벌한다. 맞추면 건축과 관련된 기준은 규제입니다. 기준을 풀겠다. 기준을 완화하겠다. 건축 관련 기준을 완화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어떻게 정리하냐? 자, 이런 데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적. 둘, 이런 데를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적. 하나, 둘, 셋. 세 번째, 도시 지역 밖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적 밖에서. 하나, 둘, 셋. 도시적 밖에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적 바뀌면 어디를 뜻할까요? 도시적 바뀌면 어디 뜻합니까? 농, 자, 관리, 농림처럼 겨. 관리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관리는 어떻게 돼요? 개, 생, 보.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가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1번 간첩이 정한다. 2번 국장이 정한다.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 누구라고요? 국장이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건축 기준을 완화해 주는데 국토계획법에는 하나, 둘, 셋. 건축법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주차장법에 있는 하나, 둘, 해서 10개를 완화해 줍니다. 10개가 뭐냐?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자,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을 누가 할까요? 누구? 국장, 또 시도지사, 또 무릎 빨큰 누구라고요?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국장, 시도, 시장군수. 질문입니다. 자,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권자에 대도시 시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보고 국장, 시도, 시장군수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권자에 대도시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1년 동안 질문 가장 많이 받는 게 제가 이겁니다. 대도시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시장 안에 있습니까? 시험장에서는 딱 한 번만 물어봐요. 시험장은 저같이 3번 안 물어봐요. 한 번 딱 물어보고 딱 끝나는 거예요. 자, 국장은 누굽니까? 그냥 국장이죠, 국장. 시도의사 읽어봐요. 뭘 읽어야 돼요? 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지사, 5명. 시장 군수 그러면 당연히 광역시가 들어갔어요. 광역시가 아니고 대도시. 시장 군수 그러면 대도시도 있고 일반시도 있고, 여기서는 이런 데서는 시장,
대도시장 따로 쓰는 게 아니요. 시장, 군수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대도시는 들어가 있다. 예, 당연히 대도시는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까지는 기반시설까지는 대도시 시장한테 권한을 줬는데 지구 단위도 원래는 대도시까지 권한을 줬는데 법 개정해가지고 일반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다 줬으니까 여기서 쓸 때는 대도시 안 쓰고 시장군수 그러면 이 시 안에 첫날 수업하면서 얘기 안 했습니까? 지방행정조직에는 광역자치단체 뭐가 있고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밑에 뭐가 있다고? 구가 있고 뭐가 있고? 구, 군이 있고 없고 뭐가 있다고? 시군. 이 시군이 이 시군 아닙니까? 이 시군. 그러면 이 시 밑에 또 뭐가 있다고? 이 시 밑에. 시군 안에 뭐가 있다고? 50만 미만 되는 시가 있고 50면 대도시가 있다고. 이 시군이 뭐라고? 이 시군이 이러고 쓴다고. 이런 거는 나눠 쓰는 게 아니라고. 이 시가 안 되고 대도시만 될 때는 이렇게 대도시만 따로 쓰지만 둘 다 될 때는 같이 쓰는 거지. 대도시는 따로 쓰는 거야. 얘들도 뭉쳐 쓰는 판국에. 그잖아요. 얘도 뭉쳐 쓰는 판국에 얘가 뭐 잘났다고 따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대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 지정에서 제도 도입 배경과 취지. 1번은 스스로 읽어보세요. 147페이지 스스로 읽어보면 1종 지구단위, 2종 지구단위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서는 1종, 2종 이 말이 안 나오는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 가게 되면 벌써 1종, 2종 없어지니까 5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1종, 2종 이러고 찍혀 있으니까 학원에서 시험 보려고 공부해서 나간 사람들이 실무 들어가면 막힌다니까 이게. 나는 지구단위를 배웠는데 왜 1종은 뭐고 2종은 뭐냐. 그 동네 담당 공무원들이 게을른 데는 아직도 1종, 2종이요. 안 게으른 도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 가면 아산. 거기는 전부 다 1종, 2종 없어요. 전부 다 지구단위. 전부 다 정리 다 해놨는데 나머지 도시는 아직도 1종 지구단위, 2종 지구단위. 도대체 그러면 1종 지구단위는 뭐고 2종 지구단위는 뭐냐. 알고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농지라는 말이 없는데 절대농지 밖에 나가면 쓰잖아요. 절대는 쓰니까 뭐라고요? 농업지능지의 절대농지다. 농업지능지 밖에 농지가 상대농지다. 이 지금 1종 지구단위가 옛날에는 도시지역 안쪽에서 수립하면 1종 지구단위, 도시지역 밖쪽에서 수립하면 2종 지구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는 도시지역 안쪽이냐 밖쪽이냐. 안쪽에서 하면 1종이라 말 썼고 밖쪽은 2종 말 썼는데 지금은 1종, 2종 말 안 쓰고 그냥 지구단위. 그냥 지구단위 계획표 그러지 1종, 2종 그런 말 안 씁니다. 밖에 나가서 혹시 하게 되면 알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 알고 얘가 별백 우리 카페 6기니까 6기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니까 여러분들이 9기잖아요. 9기로 들어오면 9기니까 그러면 얘가 23회 때 합격했는데 22회 때 시험 보고 1차만 되고 23회 때 봐가지고 2차 돼가지고 아산에서 사무실 차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아는 언니가 사무실 하니까 직원 들어가기 싫고 뭐라고 하냐. 언니 나도 와서 일 같이 하자. 그래 같이 해라. 그럼 언니는 소장하고 나는 뭐 하지? 너는 실장이지. 내가 자격증인데 왜 실장이? 나도 소장할래. 어떻게 소장한대? 그러니까 아니 뭘 하자 이걸 갖다가 합동하자 합동. 그럼 언니도 하고 나도 하고 뭘 한다 합동으로 니도 소장이고 나도 소장이고 그래? 근데 너 좀 일은 할 줄 아냐? 언니 나도 웬만큼 안다고 내가 공부를 2년씩이나 했는데 딱 하는데 지구단위가 딱 나오는데 이 언니가 물어봅니다. 너 지구단위 그러면 1종하고 2종하고 아냐? 이러니까 얘는 1종, 2종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거 없어니 지금 몇 년 전이요? 지금 3년 전인데 얘 공부하기 전이니까 5년 이거 없어진 데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1종, 2종 지구단위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나 그런 거 모르는데 그럼 너 뭘 배웠냐 수업 시간에? 너 공법 안 했나? 했지. 뭘 배웠는데? 아니 지구단위는 배웠는데 1종, 2종 안 배운 것 같은데 야 너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중개하냐고. 1종이 뭐냐 1종이. 그러니까 물어보죠. 언니 근데 1종은 뭐야? 1종이 뭐냐면 1종은 재개발할 때가 1종이고
이종은 뭐냐? 신도시 만드는 게 이종이지. 그 언니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자근이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쌤 왜 있잖아 뭐가 있는데 지구 단위가 1종은 뭐고 2종은 뭐야? 그러니까 제가 누가 그런 소리 하디? 그러니까는 아니 같이 일하는 언니가 소장인데 그 언니가 1종은 재개발하는 데고 2종은 신개발 쓴다는데 나보고 그것도 모르냐고 물어봐가지고 내가 좀 창피하겠는데 야 지금은 지구 단위가 1종이랑 2종 그런 말 안 쓴다. 그러니까 전화 받으면 그렇지 그런 거 없지 해가지고 봐라 언니 보고 옆에 있으니까 교수님이 그런데 1종 2종이 어디 있냐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데? 공법 교수라니까. 이상하네 우리 때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있었다는데 옛날에 있었지 옛날에 어떻게 있었대요? 도시적 안쪽 개발이 1종이고 전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재개발은 도시 안쪽이니까 도시적 밖쪽 개발이 밖에서 신도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종이고 특이하게 그 친구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무실에 제가 잠깐 가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결정 공고가 계속 뜨는 거예요. 봤더니 아산에 있는 지구단위 일정이들 전부 다 바꿔가지고 공고 다시 했어요. 그냥 지구단위. 그러니까 아산이 이거 싹 바꿔주다는 얘기요. 다른 도시는 아직도 안 바뀌어가지고 1종, 2종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빨리 그런 식으로 해석하라고. 1종이 옛날 도시적 안쪽이고 2종이 밖쪽이었다. 그렇게 해석이 맞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147페이지 가가지고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인데 1번 지구단위 계획이란 중요합니까? 중요? 지구단위 계획이란 줄 긋고 자, 줄 쫙 끕시다.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자, 일부의 전부요? 일부. 일부가 중요하고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해요?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거를 알아야 일부를 이해한다고 일부를 암기하면 안 되니까 좀 있으면 일부 전부 나오는데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도시계획이 뭐라고 도시계획이?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계획. 하나의 도시가 어디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군이지. 그러니까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다? 하나의 도시다. 하나의 도시가 어디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그래서 그 도시의 일부다. 이거입니까 이거? 하나의 도시의 일부다.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의 일부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148페이지 두 번째 줄. 도시관리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계획이다. 일부만 보면 안 돼요. 뭐의 일부냐?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자, 그러면 이제 3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 결정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은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지구단위 계획 지정 대상 1번 이민은 났죠? 줄 겁시다. 국장, 시도, 시장, 군수 줄 거놓고 국장, 시도, 시장, 군수 줄 거놓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지역에 체크합시다.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줄 거고 지구단위 지정 체크합시다.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용도 지구입니다. 첫 번째 용도 지구.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용도 지구인데 우리 학원에 경미 어디가 없대? 경미? 경미 어디 갔어요? 경미. 그러면 뒤에 사람이 경미 역할 대시하고 경미 그래 뭐 나야 돼요? 경미 거시계 거치 방방트 처음 문제가 용도 지구의 전부 일부 이러고 절대 안 나와요. 뭐로 나오지? 경관 지구의 전부 일부, 미관 지구의 전부 일부, 고도 지구의 이런 식으로 나오지. 용도 지구 1번 용도 지구 빨리 풀은 얘기요. 뭐라고? 경미, 보시계, 거치, 방방특 그런 식으로. 개발진흥지구의 전부 일부, 방제지구의 전부 일부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첫 번째 용도 지구고 두 번째 2번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 만들었다가 아니고 만들 것이다. 신도시 만들 것이다. 만들었다가 아니고 정비구역은 재개발했다가 아니고 재개발할 것이다. 4번 택지 개발할 것이다.
5번 대지 조성할 것이고 6번 산업단지 공업도시 만들 것이고 7번 관광단지 관광특구 만들 것이고 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전부 다 뭐 할 것이고 개발 예정 지역 개발 예정 지역 8번 개발 제한구역이 개발 예정입니까? 개발 금지입니까? 개발 금지. 도시지역 공격은 개발 금지. 시과 조정구역은 개발 금지. 공원은 개발 금지. 체크합시다. 에서 해제되는 구역. 에서 해제되는 구역.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겠네.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시과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도시지역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그럼 전부 다 뭐가 됐어요? 개발 예정이 됐죠, 이제. 녹지지역이 주상공 변경 능력. 녹지는 뭡니까? 보전. 주상동은 개발. 보전이 개발로 바뀌는 지역. 새로이 도시지역 편입되는 구역. 새로이 도시로 편입된다. 뭐가? 비도시가. 비도시가 뭔데요? 관농자. 관농자가 개발이 보전이요? 보전. 도시는 개발이고. 결론은 뭐라고요?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다. 19번부터는 X 더 보지 말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용도지구나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하여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시험 문제가 하여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봐요. 이제 봐요. 여기다 지금 우리가 신도시를 만드는데, 자,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 여기에다가 신도시 만듭시다. 신도시. 여기도 신도시 만듭시다. 신도시. 신도시 명칭이 뭐라고요? 도시개발구역. 이게 신도시 명칭이라고. 여기도 신도시 만들고, 여기도 신도시 만들고, 일반인들은 신도시.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요? 수험생. 수험생은 신도시를 뭐라고 부른다? 도시개발구역. 바로 도시개발 사업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여기 신도시는 면적이 얼마냐? 5만 제곱미터다. 면적 5만 제곱. 작아요. 미니 신도시. 여기 신도시는 면적이 얼마냐? 500만 제곱미터다. 꽤 큽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것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이고 이것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이요. 공사를 할 때 면적이 작은 것은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그럼 뭐가 돼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면적이 크면 몇 번 나눠요? 자, 1, 2, 3, 4. 109 먼저 하자. 여기만 먼저 한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뭐가 돼요?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구역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도 할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일부도 할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해봤자 하나의 도시의 일부요. 하나의 도시의 일부. 일부 해봤자 하나의 도시의 일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이 말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그러면 일부만 보지 말고 항상 동시 같이 봐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은 뭐라고 읽는다? 도시계획 수립 대상자. 하나의 도시. 그 말이니까. 도시계획 수립 대상자 뭐라고요? 일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전부 일부 보지 말고 이해를 이렇게 같이. 용도 지구의 전부 일부. 개발 예정된 지역의 전부 일부.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만 싹 들은 거. 전부 일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앞에를 연결해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지정할 수 있다는 받고. 그 다음 149페이지 니은 2번 의무적 지정 대상자. 의무적입니다. 국장시도 시장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은 지구단위 지정 체크합시다. 하여야 한다. 박스 중요하니까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 기억 니은 해가지고 기억이 뭐가 있습니까?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 경과? 10년 경과. 그래서 우리는 정택 10년.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하여튼 줄일 만큼 최대한 줄여야 돼요. 나중 가게 되면 국토개혁법을 딱 한 장 줄여, 한 장으로. 국토개혁법을 딱 한 장으로 줄여가지고 준다고 기대해 보세요. 한 3월 중순쯤 가게 되면 국토개혁법 통째를 한 장으로 딱 줄 수 있다고. 한 장이 좀 크지만 그래도 한 장은 한 장이에요.
나중에 봐봐요. 한 장으로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4개 법을 나머지 전지까지는 안 가요. 나머지 4개 법을 딱 A4 용지니까 나머지 농지법은 빼고 뭐 농지법 줄이고 자식 없어. 농지법은 농지법 열심히 해봤자 한 문제 맞지도 못해요. 2문제 나오는데 나머지 개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도 딱 한 장으로 줄여가지고 공법을 총 2장으로 줄여가지고 그럼 4월달에 주겠죠. 그러면 3월달에 국회법 한 장 줄 것이고 4월달에 나머지 줄 것이고 2장 그 정도만 보더라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런데 그 정도 읽을 능력만, 그 정도 읽을 실력만 갖추면 된다고. 최대한 압축시켰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정택 10년 이러네. 정택 10년. 뭐야? 정택 10년. 정비구에서 개발사업 끝나고 10년 경과.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끝나고 10년 경과. 그러면 지정 하이한다. 두 번째, 시과 조정구에서 해제될 면적이 30만 이상, 공원에서 해제될 면적이 30만 이상 읽어보고 시공 30. 나만 알면 되니까 여러분 알면 되잖아요. 문제 풀면 되지. 세 번째, 녹지 지역이 주거적 변경, 녹지가 상업적 변경, 녹지가 공업적 변경이 되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그때는 어쩐다? 지정하여야 한다.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30만인 경우에는 하이한다. 녹지 지역이 주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녹지가 주거로 변경되는데 30만 이상이면 하이한다. 숫자를 잘 보라고. 숫자를 하이한다 할 수 있다. 정택 10년, 시공 30, 녹지가 주 상공 변경 30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다음 넘기면은 이제 150페이지 2번 도시적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도시적 외 그러면 관농자에서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3개 사유가 있는데 자 봐봐요. 첫 번째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적이고 대통령령이 적가는 요건을 갖춰라. 면적의 50 이상의 계획관리고 대령이 적하는 조건 갖춰라.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라. 세 번째, 기존에 있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를 폐지하면 용도지구 규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규제를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는 지역, 거기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얘는 딱히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고 나중에 얘들 해야 됩니다. 면적이 50 이상의 계획관리고 대령이 정하는 조건, 대령이 정하는 조건 하나, 둘, 셋, 넷 조건이 4개 있다. 첫 번째, 나머지는 생산관리적이거나 보전관리적일 것. 두 번째, 면적이 적정할 것. 면적이 적정할 것. 자, 아파트 연립에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요. 아파트 연립에 건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자, 지금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서 개발하는 게 개발. 자, 개발 지구단위.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뭐 한다고? 개발한다고. 개발하려면 여기에 도로, 수도, 상하수 등 기반시설 설치 공급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할 것. 자, 환경, 경관, 미관 해칠 것, 해치지 말 것, 해치 말 것. 문화재 훼손은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이런 내용들 공부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지금 하기 너무 이러니까 이런 것은 3월달 가서 할 거예요. 이 내용들은.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해 주려면 개발진흥지구로서 대령이 정하는 조건입니다. 개발진흥지구로서 대령이 정하는 조건. 경미시? 거치 방방구조요. 경미 보시게 거치 방방 등. 경관지구. 경관지구 어떻게 세분돼요? 자, 소, 시, 미. 미간지구 그러지 말고 미. 그 다음. 중역, 일, 보. 역중생, 치. 학공, 항공, 개. 추산, 관복특. 이게 떠듬떠듬 하면은 이거를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경 그러면 자수시, 미, 중력일, 보, 역중생, 시, 학공, 항공, 개, 추산금 줄줄줄 나왔을 때 설명할 때 뭐라 하냐 그러면 추복, 특개, 삼복, 개생농, 관, 외 이러고 설명할 텐데 뒤에 있는 사람 무서운 거
뭐야 갑자기 약장수에 이러잖아 지금 표정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도 지구가 지금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 들어가봤자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한 바퀴 더 돌고 국기법 한 바퀴 더 하고 3월달 가서 설명해야만 그런 대로 이해가 되고, 그 대신 그 박스 있죠 박스. 도시적 외에 지구단 지정한다. 박스에다 왕별 치고 써요. 예, 책에다가 왕별 치고 뭐라고 쓰냐 박스에다가 150페이지 박스 왕별 쳐놓고 뭐라고 씁니까? 3억 써봐요. 3억 3억 어차피 돈 벌려고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3억짜리라고. 그 박스가 3억짜리라고. 박스 통해서 중개 한 건만 하면 최소 3억은 번다고. 3억은. 근데 기가 막히게 사람이 수험생들이 배운 내용을 갖다 밖에 나가면 써먹을 줄 몰라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을 몰라요. 아파트 부지 찾으라 그러면 죽어라고 주상공 찾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부지 몇 평입니까? 몇 평 필요 없어. 우리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만 지으면 됩니다. 땅 위치는요 전국 어딘지 분양만 되는 지역이면 좋습니다.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니까 5,000세대 나와도 좋으니까 그런 땅만 있으면 찾아달라고. 지금 아파트 분양 되게 잘 돼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지금 뭐 미분양 2순위 3순위 별로 없고 지금은 대부분 1순위 완판 그러니까 분양은 되게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건설에서 아파트 부지 찾아달라고 전화하기 곧잘 와요. 아파트 부지 찾아주세요. 몇 평 찾을까요? 최소 5,000평 이상에서 그 이상은 마음대로 하세요. 얼마 되든가 몇만 배 되든 간에. 근데 이거를 주상공에서 찾으려고 하니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시골에 가는 주상공이 있어요. 시골 가게 되면. 근데 그런 데서는 분양이 안 돼요. 조건 뭐냐? 분양이 되는 시장에서. 서울에 분양이 됩니까? 된다. 그럼 서울 같은 데서 평택 됩니까? 아주 잘 되지. 평택은. 분양이 되는 시장에서 최소 5,000평 이상만 찾아주세요. 근데 분양이 되는 시장들은 대부분 대도시가 되니까 그런 데는 주상공에 빈 땅이 없다고. 근데 거기서 찾으려고 애를 쓰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죠. 답이 안 나온다. 답이. 그래서 제가 앞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집에 있는 땅 조사해가지고 뭐가 있다든가 보존 녹지 있다든가 또 농림지역이 있다든가 또 자연환경이 있으면 어쩌라고요? 빨리 팔라고. 팔고 언제 사라고요? 6월 이후에 사라고. 왜 6월 이후에 사라고요? 토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니까. 지금 도관농자는 택도 안, 저걸로는 말도 안 되는 거요. 관리지역에서 아파트가 들어갑니까? 아파트가 무슨 수로 아파트 들어가겠어요? 도관농자는 택도 없어요. 근데 이 도관농자 알고 거기다 뭐도 알고 용도 지구도 알고 구역도 알고 뭐도 알고 지구 단위도 알고 나중에 성장관리권도 알고 입지제 최소교육 공법 시간에 배운 내용을 웬만큼 알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비도시지에서 아파트 얼마든지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용도 지역으로는 아파트 지을 수가 없지만 지구 단위가 붙어주면은 이 위에 지구 단위만 지정만 해주면 우리 뜬다고요? 아파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구 단위를 갖다가 우리 같은 개인이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지구 단위는 누가 결정하니까? 시장 군수가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도시관리 위반 결정 절차에서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거 2개 있죠? 그게 뭡니까? 기반시설 지구 단위. 충분히 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주민도 우리가 건설해서 하면 여기에다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우리가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갖다 누구한테? 시장한테 들어가요. 여기를 개발할 거면 이렇게 개발했는데 시장이 검토해보자. 타협했으면 합시다. 시장이 봤을 때 하겠다 그러면 해준다 이러니 무턱대고 안 해주고 그러진 않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는 유일하게 도시 하나만 빼고 나머지 도시는 인구 유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거제 감 있잖아요. 거제 가게 되면 거제는 주로 대우하고 삼성이 있는데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 근로자들이 좀 주소를 거제로 옮겼으면 쓰는데 부산서 오면서 주소를 안 옮겨. 주소 옮기면 이러이러한 특혜를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회사에 공무원이 상주한답니다. 주소 좀 옮기라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인구를 유입하려고 도시마다 애를 쓰니까 웬만한 데는 지구단위 수립합시다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하나의 도시는 인구를 내몰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어디요? 서울. 서울 빼고 나머지는 된다 이런 얘기요. 충분히 우리가 지구단위를 움직일 수 있는 제도인 얘기. 그런 걸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저는 이 건 가지고 평택에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이 땅이 안 되는데 한 사람이 제가 아파트 부지를 찾는데 평택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봤을 때 면적이 너무 작아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 가지고 중개업자에서 됩니다. 자기는. 안 되는데요. 되는데. 아니 안 되는데 왜 된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 한 얘기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 나는 된다는 공무원도 된다는데 당신이 뭔데 안 된다고 그러냐고 이러고 우기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한테 묻지 말고 저보고 확인 한번 해버려. 알았다 땅 집어주라고. 집은 딱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담당 공무원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저랑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 여기 지구 단위로 하게 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면적이 얼마인데 30만 10만 그쵸 남격 있는데 30만 10만이 돼야 되는데 30만 안 되잖아. 10만도 안 되잖아. 이런 조건 이래서 안 되는데 그 사람 공무원이 안 된다고 자기는 해줄 수가 없다고 저도 안 된다고 아는데 이 사람은 된다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 사람 된다고 했을까? 공무원 물어보는데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굽니까? 자기래요. 그럼 본인이 그러면 자기가 했겠네. 그러면 자기는 그럼 한 적이 없대.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전화해가지고 안 된다는데 왜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 바꾸는 거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 누가 된다고 공무원이 된다고 공무원이 안 된다는데 왜 된다고 했냐고. 이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설을 하는데 자기는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약서 씁시다. 당장 계약서 쓰고 당신이 인허가를 내세요. 인허가 안 내고 계약서 쓰고 인허가 내세요. 그러니까 팔살짝 빼는 거요. 아니 나보고 인허가까지 내라면 안 되죠. 내가 그때 협조는 해줄 수 있겠는데 어떻게 인허가를 나보고 내라 그러냐고. 안 되는 거 된다고 우기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 공부를 잘 하게 되면 비도시 지역에서 아파트 부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려면 면적이 얼마예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면 9만 평 이상 되면 한 건 해도 얼마 된다고 수수료 3억 이상 떨어진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애는 박스 내용 반드시 알고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 제도를 배우고도 몰라서 못하니까 여러분들 하세요. 한 건 쓰면은 연락하세요. 연락. 남들은 못했는데 하여튼 방법 알려줄 테니까 3월달에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 만들러 갑니다. 잠시 쉬고 합시다.